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공군 A중령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야전에 한 번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 일시에 다수의 부하가 진정하는 경우 그 진정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역은 군 법무관의 관심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공군 A중령은 다수의 부하로부터 일시에 진정을 받았고 그 진정 내용에는 성희롱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제 징계 대상 사실의 문구 중에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여 품위유지 의무 가로 열고 성희롱을 위반하였다. 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 문구이고요. 지금 야전의 군인들의 생각을 호도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왜 그럴까요? 관련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어제 그 군 법무관이 언급한 것처럼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1항에 성희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살펴보면 부대관리훈령 제241조 3호 그리고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제4조의 5, 2항 그리고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규정 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1항에도 성희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희롱은 군내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 남혹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나와 있는 성희롱 개념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희롱 개념을 보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언동을 하고 이로 인해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를 하였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 언동과 관련돼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에 관한 언동 또는 남녀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언동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감정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징계위원장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가해자가 지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감정으로 성희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줬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으로 바로 성희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감정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도 성적 불쾌감을 동감했을 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징계 대상 사실의 문구에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여 품위유지 의무 성희롱을 위반하였다. 이 문구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된 문구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의 야기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성적 불쾌감도 야기하여 품위유지 의무 성희롱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적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전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성희롱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잘못 호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일시에 다수의 부하가 진정하는 경우, 그 진정의 진정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군인권을 강조하였는데요. 현실과 조화를 이뤘다기보다는 현실과 균형을 상실한 채 군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 현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이나 군무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진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야전에서 피해를 받은 군인이나 군무원은 자기가 성희롱에 대해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때그때 이 다양한 방법과 실질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진정을 하는 것이고 이 진정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에 따라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조치를 받던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성희롱에 대한 피해의 발생과 그 감정을 느낀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할 때에는 일시에 진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는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항 3호에는 집단적으로 지휘관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라는 그 목적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군인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진정을 하더라도 원칙적인 모습은 그때그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개별적으로 진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은 각자 다 다른 일시인데 그 진정을 일시에 해서 집단적인 진정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야전에서 군 법무관들은 이 예외적인 경우도 그 피해 내용을 놓고 가해자인 지휘관을 이잡듯이 조사를 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31조의 집단행위 금지 취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진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과 실질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다수가 집단적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뭔지 그 배경이 뭔지 먼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개별적인 진정의 경우에는 군 법무관이 증거를 찾아 들어갑니다. 목격자 진술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진정의 경우에는 부하들 다수가 서로의 진술에 목격자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을 하다 격앙된 감정에 따라서 목격자 진술이 과장될 수도 있고 심지어 허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시에 다수의 부하가 진정을 하면 그 진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개별적인 진정과 똑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징계위원회의 군인들은 가해자인 지휘관은 부인하고 있고 다수의 부하들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쉽게 가해자인 지휘관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중에 억울한 지휘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처음 법을 공부합니다. 야전에 군 법무관들도 따뜻한 로스쿨 강의실에서 교수들한테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야전에 나와서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의 진정의 방법, 실질적인 방법이 강화된 형태에서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일시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 31조 집단행위 금지의 취지를 고려해서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진정하는지 동기와 배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